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오늘은 모아타운 추진 지역 안에 있는 건물주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예시는 삼전동 하단 모아타운을 예시로 잡아서 자, 건물주분들은 모아타운 진행됐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본인들께 가장 유리할지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삼전 모아타운 구역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그 구역계 전체를 다 보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구역계 중에서 그래도 현재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구역이 있고 또 반대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정 중단된 구역들이 또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도시가에서 표현을 한번 해보면 삼전역 기준에서 가까운 쪽, 요쪽 라인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반대파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는 구역이고요. 그 중에서도 B1 구역, 요 구역은 거의 뭐 해지 수순 단계까지 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초록색으로 표시한 구역들은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지속하고 있는 구역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구역계가 넓은 A6구역, 요 구역을 대상으로 제가 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건물주분들의 선택을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A6구역에 사업 수지 분석 샘플을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준비를 했어요. 현재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과거 공사비 수준에서 한 평당 700 정도 잡고 분석을 한번 해봤고, 또 하나의 수지 분석은 평당 공사비 1000만 원입니다. 자, 이제 1000만 원 시대를 넘어서 고층, 70층대 이상 넘어가는 고층들은 요새 뭐 성수지구 같은 지역들은 평당 1300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잡아서 이 두 가지 샘플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우선 700만 원 샘플부터 보면 조합원 숫자가 한 330명 정도,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요 정도 분석이 되고요. 그 중에서 단독 다가구, 통건물 가지신 분들이 33분 정도 됩니다. 한 10% 정도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가 다 지분 조합원, 다세대 조합원 분들입니다. 자, 물론 이제 이 다세대 조합원 분 중에서도 통 건물을 한 채 전체를 다 한 분이 가지고 계신 다세대 조합원도 계시겠죠. 그래서 그 사례까지도 같이 한번 볼 거고요. 어쨌든 동일한 건축 설계 안으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토지기부채나 10%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종상향하는 체계도대로 임대주택을 뽑아서 임대 한 76세대 정도 뽑게 됐더니 전체 건축세대 규모가 꽤나 많이 나옵니다. 전체 건축세대 규모가 한 500여 세대 가까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76세대 정도는 임대니까 사실 임대 제외하고 나머지 세대들, 그러니까 전체 363세대, 이건 이제 오류가 좀 났는데 363세대가 조합원 분양 물량으로 뽑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 분양 물량은 보다 적죠. 한 58세대 정도. 면적으로 따지면 전용 52제곱미터짜리의 일반 분양분이 한 58세대 정도 나오게끔 세팅을 했고, 분양가 같은 경우는 평당 한 5천 일반 분양하고 한 75% 수준에서 일반 분양하는 것으로 감안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공사비, 부대 비용들 전부 다 더해서 연면적당 총 한 1000만 원 정도 비용을 쓰고서 권리가액으로는 전체 평균 지분가로는 한 6천만 원 정도씩 평가를 받는다라고 감안했더니 비례율이 한 118% 정도 계산이 되더라. 모아타운 치고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00만 원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1000만 원 시대도 동일한 건축 설계와 동일한 조합원 비중을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봤고요. 그렇게 됐을 때 분양가는 당연히 높여야겠죠. 700만 원인 시대와 동일한 분양가를 해서는 절대로 수지 분석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가를 많이 높였고요. 그 높인 일반 분양가 대비해서 조합원 분양가는 얼마 편차가 없는 정도 수준, 한 62% 수준 정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각 조합원과 일반 분양했을 경우에 한 101.7%로 상당히 많은 비례율 감소 효과를 보이더라. 그래서 공사비가 오르면 어쩔 수 없이 전체 사업 수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이제 개별적인 조합원들에게 어떤 정도 영향을 미칠지를 분담금 시나리오로 또 계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세대에 대한 분담금 시나리오와 그리고 단독 통건물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가 별도로 한번 짜봤습니다. 우선 다세대부터 한번 보면 삼전동의 모 다세대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대지가 한 7.3평 정도, 그리고 다세대 중에서 신축이 아닌 일반 다세대이기 때문에 격차율은 100% 적용을 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인정받는 기여 지분이 한 6.58평 정도 계산한 것을 한 6천만 원 정도로 평가를 받았다라고 감안을 하면 비례율 적용에서 예상되는 권리가액이 한 4억 6, 7천 정도로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700만 원 시대에서 조합원 분양가 수준에서 조합원을 24평과 34평 이 두 가지로 분양 신청했을 때 예상되는 분담금은 대략적으로 한 5억대,
예를 들어서 이 해당 물건을 사서 지분이 7.31평이면 그래도 3룸 사이즈가 나올 거예요. 전용 면적 15.4평이니까 4억 한 6, 7천 정도 4억 한 2천 정도 주고 매입을 했을 때 분담금을 한 5억 2천만 원 정도 추가하면 24평짜리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은 10억 언더로 잡히게 되겠고, 이 해당 평수가 해당 지역에 들어왔을 때 대략적으로 그냥 헬리오시티 가격 정도를 제가 한번 책정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16억에서 17억 정도 계산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8사짜리 신청을 하게 되면 분담금을 8억 정도 납부를 해야 되니까 한 12억에서 13억 정도의 전체 투자 금액이 잡히게 돼 있네요. 그러면 현재 시세 대비해서의 순이익은 한 7억에서 많으면 한 7억 후반대까지도 계산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평당 1,000만 원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시나리오를 잘만 조작해가지고 살리게 되면 사실은 조합원 분양가는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 분양가 올리는 걸 가지고 공사비를 상당 부분 상계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똑같은 해당 다세대를 똑같은 기부채납 비율, 격차율을 적용을 해서 기여 지분 한 6.58평 잡고 거기에다가 이제 비례율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전 시나리오대로라면 예상되는 권리가액이 한 4억 6, 7천이었다면 공사비가 1,000만 원 시대로 가버리면 예상되는 권리가액이 한 4억 초반대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조합원 분양가는 거의 편차 없이 제가 조율을 좀 해봤고요. 분담금은 권리가액 줄어든 만큼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예상되는 현재 시세 대비한 순이익은 기존의 한 7억 초반대 순이익이 계산이 됐다면 공사비 1,000만 원 시대에서는 한 6억 중반대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사 신청을 했을 때도 한 6, 7천 정도 순이익이 줄어드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요 정도 수치라면 충분히 사업에 유인이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투자에다 투자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4억 2천이라는 종전자산 저렴한 매수가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전세를 한 3억 가까이 끼고서 한 1억 중반대 정도 투자하게 됐을 경우에 이만큼의 수익률이 계산되는 투자처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많이 잡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 분들께서 많이 알려진 지역에, 그것도 강남 3구에 속하는 지역에다가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유인이 된다. 자, 그런데 단독 혹은 통건물의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독주택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가 한번 별도로 잡았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동의를 해요. 공사비 700에 일반 분양 5천, 요 정도 적용했을 때에 단독 토지 면적 53평 정도를 가지고 계시는 단독이 하나가 있다. 자, 단독 같은 경우는 종전평가를 하게 됐을 때 전체 건물 유형별 격차율에 대해서 다세대 대비해서는 조금 낮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70% 정도 수준까지 좀 현실적으로 낮게 평가받는 걸 감안했을 때 예상되는 평가 금액이 한 20억에 좀 못 미치는 정도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요. 이걸 이제 비례율 적용을 해가지고 예상 권리가액을 뽑아보면 한 22억에서 23억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두 채, 첫 번째로는 5구 하나, 8사 하나, 요 정도를 분양을 받는다. 그랬을 때 들어가는 총 분양가가 한 22억 6,500 정도 계산이 돼서 상계 처리했을 때 분담금 낼 것, 청산금 돌려받을 것이 거의 없이 8사 하나, 5구 하나 받는 정도 수준으로 계산이 되고요. 8사 두 개를 분양받는다라는 전제 하에는 일부 분담금을 납부를 하긴 해야 된다. 하지만 한 3억 정도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무리한 수준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세가 평당 한 5천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걸 감안했을 때 종전자산 매수가가 30억에 못 미쳐요. 여기는 토지가 한 53평밖에 안 되니까 한 6, 7억 정도 생각을 하면 될 텐데, 자, 그렇게 했을 때 30억을 잡아 넣더라도 5구 하나, 8사 하나 현 시세를 더하면 한 36, 7억 정도는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러면 순이익으로 봤을 때 한 6억 중반, 또 8사 두 개 갔을 때는 한 7억 정도. 근데 이게 이제 공사비 올라가는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분담금이 늘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당연히 순이익 구간은 좀 줄어들게 되겠죠. 또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세대 투자자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게 될 수는 있을 것 같다. 자, 또 한편으로 단독 가지신 분들 어떤 판단을 또 하실 수가 있냐면, 단독 다가구의 이 격차율을 동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조금 더 높이는 겁니다. 다세대보다 격차율을 예를 들어서 80%까지 높여준다. 그래서 80%인 상태에서 평가를 받고 권리가액을 추산을 받게 되면 생각보다 분담금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70%였던 1,000만 원 시나리오, 여기에서 만약에 80%로 다른 거 수정 안 하고
건물 유형별 격차율만, 단독 격차율만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더라도 얼마 정도까지 분담금이 줄어드냐면 3억이었던 분담금이 청산금 1,600으로 거의 한 3억 중반대 정도의 순이익을 내게 돼요. 그리고 8사짜리 2개를 받는 시나리오에서 원래 70% 평가를 받았으면 분담금을 거의 6억 가까이 내야 됐다면 80%로 평가를 받게 되면 2억 6,600, 그러니까 거의 한 3억 중반 정도, 한 3억 5, 6천 정도까지 분담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협의를 잘해야 됩니다. 협의. 이렇게 사업성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통건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통건물이라고 했을 때는 크게 종류를 저는 2개 정도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로는 각 개별 등기가 없이 그냥 순수하게 토지와 건물 한 채씩 단독 등기만 돼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단독 다가구의 상가주택까지가 전체 여기 포함이 될 텐데, 자, 이분들 아파트 공사비 증가로 인해서 본인들이 먹어야 되는 게 많이 줄어들고 또 그로 인해서 내 평가 금액 줄어들어서 무조건 손해만 본다라고 생각하실 거는 저는 또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께서 반대하시는 주 이유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좋은 동네에서 매력적으로 발생하는 월세 부분에서 나오는 수익 때문에 그런 반대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본인들께서 가지고 있는 개별 토지 면적이 적지가 않거든요. 이종일반 주거지역에서 50에서 60평 정도의 토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께서는 다세대로 개별적인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옵션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세요. 즉 땅을 쪼개가지고 아파트 받는 거를 싫어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옵션이 거의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왜 희박해지냐? 제가 아까 전에 공사비 평당 1,000만 원씩 계산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세대 짓는 데 들어가는 공사비가 과연 줄었을까? 아니에요. 오히려 아파트 짓는 데 들어가는 공사비보다 소규모 주택 짓는 데 들어가는 공사비가 더 많이 올라버렸어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규모의 경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대규모 아파트 짓는 데 들어가는 공사비가 늘어난 것보다 소규모 주택 짓는 데 들어가는 공사비는 더 올랐어요. 아파트 짓는 데 평당 1,000만 원이면 다세대는 거의 1,000만 원 중반대 생각해야 될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 다세대 주택 지을 때 들어가는 건축비에 대한 금융이자, 금융비, 이거 누가 냅니까? 건축주가 내야 되는데 과거에는 자기 자본 비율 20% 정도만 가지고도 나머지 80%의 PF 혹은 브릿지론을 써가지고 한 중금리 정도, 5, 6% 정도 선에서 금고대출 받아가지고 다세대 짓는 거 무지하게 쉬웠거든요. 근데 요새는요, 대출 자체가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 그래도 요새 지금 금융위원장께서 PF 쉽게 내주지 말라 계속해서 쪼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내준다고 하더라도 이자 자체가 출발 가격이 10%부터 출발이에요. 사실은 이 10%도 제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잡은 거고, 시가라고 보시면 돼요. 시가. 빌려주는 데 자체가 지금 전무해지고 있다. 워낙에 분양 리스크도 커지고 또 여러 가지 뭐 전세 사기에 대한 이슈에다가 굉장히 많은 이슈들, 거기다가 비용 증가 부분까지 너무나 많은 이슈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다세대를 짓는 생각을 했거나 혹은 노후된 단독을 내 단독적인 건축으로 통건물로 계속 끌고 가겠다 하셨던 분들의 그 생각이 좀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옵션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반대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가지고 계속 살리고 싶어서 반대를 한다. 그러면 반대 전에 반드시 건축 설계부터 먼저 뽑아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축 설계를 뽑는다는 의미가 얼마만큼 지어질지 알아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여기에다가 짓게 돼서 만약에 분양했을 때의 분양성 체크해 보시란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이렇게 늘어난 공사비 대비해서 현재 5천 가까이 올라버린 땅값 감안해가지고 만약에 공사를 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전용 11평, 12평 되는 투룸 지어서 얼마에 분양해야 되냐면 6억대 이상 분양 안 하면 이거 수지 안 나옵니다. 이거는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내 땅에 대해서 직접 짓는다는 옵션 하나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후된 단독 다가구 가지고 있는데 너무 노후가 진행이 많이 돼버려가지고 이거를 철거하지 않는 이상에는 공실이 계속 늘어나. 안 그래도 요새 이제 임대가 중에서 전세 선호 현상이 많이 다세대에 대해서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공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해버리면 이런 분들께서는 신중하게 선택하셔가지고 아파트를 두 채 혹은 세 채 받는 전략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세대 통건물 가지신 분들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삼전도 그렇고요. 양재도 그렇고요. 또 개포 같은 택지지구에서는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쉽게 이걸 건축해서 분양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언제 이런 다세대 통건물이 많이 늘어났냐면 건설임대 사업자의 혜택을 많이 주면서부터 종부세 합산 배제되죠. 거기다가 보유하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 처리되죠. 거기다가 최초 뭐 취등록세라든가 세제적인 혜택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지어서 분양 안 하고 끌고 가는 다세대 통건물이 무지하게 많아요. 강남권 택지지구에는. 근데 건설임대 사업자 임대 의무기간가 끝나면 이분들께서도 다 종부세 내셔야 돼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세대 통건물 가지신 분들 이거 피 붙는 거 단독 다가구에 피 붙는 것보다 다세대 개별 호실에 붙는 프리미엄이 훨씬 더 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삼전동에 괜찮은 건축물인 경우에는 대지 지분당 다세대는 평균 한 6,000대 정도까지 올라섰거든요. 그럼 평균 4,000대, 5,000대 하는 단독 다가구 거래가로 통으로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할 거냐? 아니면 제대로 본궤도에 올라간 모아타운인 상태에서 어차피 권리산정 기준이라고 기존에 지어놓은 다세대 통건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쉽게 매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높게 프리미엄을 붙어서 팔 수 있는 옵션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께서도 사실은 크게 반대하실 만한 이유는 없다. 내가 내 땅을 대대손손 물려주고 싶은 생각 아니면 돈만 보고 투자 수익률만 보고서 뭔가의 선택을 할 거면 뭔가의 그런 이미지에 잠식당하지 않고 신중하게 내가 무슨 선택을 하는 게 내 자신에게 더 유리할 거냐 이걸 계산을 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다세대 주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담금 이슈는 많이 늘어날 거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땅 꼴랑 해봤자 4평에서 많아봤자 한 10평 정도 요 정도 가지고 계시는 조합원들이 아파트 한 채 공짜로 받기 원하는 거는 욕심이겠죠. 그래서 분담금 늘어날 것은 감수를 하셔야겠지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조합사업들이 동일합니다. 대신에 지어놨을 때의 아파트값 대비해가지고 LTV 계산을 해보면 내가 잔금 치를 때 이것을 잔금 대출 전환해가지고 충분히 분담금을 치를 수 있을 정도의 지역은 됩니다. 삼전동 정도라면.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을 내시지 않을 거예요. 좋은 지역이니까. 자, 그래서 이런 점들 감안했을 때 다세대 주택 분들께서는 분담금 늘어났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까지는 없다. 다만 내가 만약에 너무 무리해서 4평짜리 지분인데 5구짜리 받고 싶어요. 아니면 8사짜리만 원해요. 그러면 이거는 답이 없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요새 강남권 재건축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재개발 구역들에서도 전용 11평, 혹은 13, 14평 요 정도 평수를 많이 뽑게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과거처럼 땅을 막 3, 40평 이상씩 가지고 계시는 분들만 구성된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택지개발지구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다세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작은 평수로 분양받을 것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1.5룸 아니면 2룸 정도 되는 아파트의 상승률이 5구나 8사에 결코 뒤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개포 1단지 청약도 그렇고요. 또 리센츠 같은 아파트에 있는 방 하나 거실 하나짜리 11평짜리 그런 아파트들도 그렇고요. 현재 거래되는 금액이 11억대까지 거래가 돼요. 그래서 너무 작은 거 받았다 그래가지고 속 아파할 필요도 없고요. 어쨌든 각 개인 가지고 계시는 물건별로 합리적인 선택을 내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번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보다 더 자세하고 또 이제 앞으로 이렇게 모아타운으로 본격 추진이 될 예정된 단지들 혹은 이미 대상지 선정된 지역에 있는 무지하게 저렴한 그런 물건들 이런 물건들은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 오픈해드리면서 전반적인 투자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오프라인 강의 미리 예약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보다 훌륭한 투자 하실 수 있으리라 장담을 합니다. 자, 오프라인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